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비싼 고가의 명품 옷을 사주는 행위를 굉장히 일상이 되도록 만들었느냐? 아빠 나만 명품이 없는 것 같아. 왜 나만 안 사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는 이 집에 와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동네 맘카페나 이 동네 지역 카페에 슬슬 무슨 글들이 올라오고 있나 하면은 명품 옷을 사줘야 하나요? 너무 눈치가 보여요 라는 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뭐 SBS가 목동에 있는데 학교 시간에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아이들이 몽클레어 패딩 진짜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안 그런다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뛰는 건 사실이에요. 명품 브랜드들이 아동복 라인만 따로 단독 매장으로 떼서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베이비 디올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3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올 6월에 한 군데 더 추가돼서 4군데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베이비 디올 매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중에 5개가 중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4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거 하면은 톰 브라운 같은 경우가 미국에는 톰 브라운 키즈 매장을 따로 단독으로 운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톰 브라운 이 키즈 매장을 팝업이었지만 작년에 단독으로 운영을 했었고 뭐 물건이 매진이 돼가지고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뭐 기존에는 성인들만 입는 걸로 알려졌던 명품 아동 브랜드들은 전부 20% 이상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이뤘어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한국인들이 유아복을 살 때 어떤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가를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어른 옷을 살 때는 가성비를 따진다는 대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을 살 때는 브랜드 위주로 본다. 나는 무조건 브랜드만 본다. 이런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특히 더 어릴수록.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리셀러 마켓이 크고 있습니다. 한철 딱 입히고 사진 딱 찍고 학교 딱 입학시키고 그 다음 시즌에 이거를 중고로 파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살 때도 중고에서 사는 사람들 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아동복, 명품 아동복만 전문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에 휩쓸려서 아이들한테 명품을 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성향이 옷에 돈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사줄 것 같아요. 아빠 나만 명품이 없는 것 같아. 왜 나만 안 사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대문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이런 아동 명품이 늘어나는 게? 미국 얘기를 좀 잠깐 먼저 드리자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명품을 걸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SNS에 노출을 하는 셀럽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보고 따라 사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증가 폭이 우리나라만큼 크지가 않고 상위 뭐 0.5%, 1% 굉장히 이 특정 집단에서만 구매를 하는 성향이 강하게 두드러진다라는 점이 좀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욕 특파원을 하면서 살던 동네가 중상위층이 살고 있는 백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서 3년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명품은커녕 뭐 노스페이스 같은 브랜드를 입은 아이들조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네 백화점을 갔다가 신기해서 찍은 사진인데 몽클레어 패딩, 얇은 경량 패딩을 이 특별 할인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자전거 우리가 체인으로 묶어놓잖아요. 그 체인이에요. 옷걸이에다 다 하나하나 채워놨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내가 쉽게 접근하는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게 밑에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들도 다 이걸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만큼 명품에 다가가는 심리적인 벽이 한국이 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 자, 일본을 한번 볼까요? 란도셀이라는 가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초등학생 애들이 학교를 입학할 때 그 책가방인데 가죽으로 만든 이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나라처럼 명품 브랜드를 사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란도셀 가방을 하나 사면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 내내 이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일본은 단순히 명품이라고 해서 사입힌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옷을 사입혀야지 이런 경향성이 좀 더 강해요. 정말 질 좋고 정말 얘가 오래 입을 수 있고 뭐 디자인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느낌에서 명품 아동복이 팔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마크, 뭐 패턴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사주는 경향성이 많거든요. 이 명품 아동복 소비를 보면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비싼 고가의 명품 옷을 사주는 행위를 굉장히 일상이 되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저출산을 겪으면서 정말 아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아이 한 명에게 선물로 주는 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명품 사랑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한자녀 국가였던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입혀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던 현상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렇게 반짝하고 명품 아동복 시장이 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심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 공포심이 명품을 계속 사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동기를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아이들 명품 시장이 성장하는 그 원동력은 우리 애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환상형에 가깝다면, 우리나라는 아동 의류를 명품으로 사주는 행위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심리가 바로 이 동조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명품 핸드백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아이의 얘기가 되면 달라져요. 그 이지혜 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유튜브로 올렸는데, 놀이터에 나가봤더니 우리 아이만 명품을 안 입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중고나라에서 하나 사줬다, 이런 뭐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 카페만 들어가 봐도 우리 애만 안 사줘도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올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데 댓글이 뭐 절반 정도는 저는 절대 안 사줍니다, 우리 애는 안 사줘도 괜찮던데요, 이런 게 달리지만 절반 정도는 그래서 저도 사줬어요,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정말 얘 친구들은 다 입고 있는데 우리 애만 안 입고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그걸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땐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안 사주죠.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공포에 젖어 있나? 심리학자들이 예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집단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심리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비교하는 집단은 나랑 비슷한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가 다른 해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격한 산업화를 60년대부터 겪으면서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루트의 인적 자원의 어떤 일종의 그 계량화를 한 거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뭐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결혼을 해서,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SNS를 하는 비율이 전 세계 2등이라고 해요. 이 SNS가 사실 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더욱더 쉽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SNS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니 거 예쁘다, 멋지다. 그러면 너 할래? 하고 그냥 주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사도 나왔었어요. 자녀에게 명품을 입히지 말라는.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명품, 특히 액세서리를 해서 보내지 말아라 라는 공지문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뭐 누가 접근해가지고 내 거랑 바꾸려면 그냥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친근한 거에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사주는 게 맞느냐 라는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얼마 전에 그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다라는 다큐를 올려가지고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한 이 여러 논란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을 했는데 장점은 다 빠지고 최악의 단점들만 만났다. 실제로 내가 명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서 22%밖에 안 됐거든요. 이 해외 외신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명품을 자랑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뒤처지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아동 명품 소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일상복 아니면 뭐 내복 이런 거는 오히려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중저가 아동복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왜냐면 중저가 아동복은
평소에 입히는 거잖아요. 뭐 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엄마들이 물려 입혀요. 어디서 받아오고. 그런데 이제 특별한 날 입을 수 있는 기념일 그런 때에 다 쏟아붓는 거죠. 확실히 한국, 중국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명품 아동복 시장이 중저가 아동복 시장은 힘든 데에 비해서 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더 양극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산 브랜드인 중가 아동복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초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아동복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어요. 국내 아동복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들이 명품을 많이 입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입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굉장히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이런 명품에 대한 사랑이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한국인의 이런 아동 명품 소비 그렇게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다. 내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거 자체를 놓고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표가 남습니다. 다만 이 구매의 동기가 공포심이란 말이죠. 우리 아이가 뒤처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조사를 해서 사는 이 구매의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매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소비자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명품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비 패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 편하게 아이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나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전아, 너 친구들이 이런 잠바 입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 봐봐. 있어 없어? 무슨 마크? 이런 마크 본 적 있어 없어? 너 몽클레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제가 무슨 친구들의 잔발. 저희는 몽클레어를 입고 있고, 전 나이키를 입고 있고, 전 아디다스 입고 있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지금 갖고 싶은 옷 있어? 예, 바지 있잖아요. 바지가 많네요. 무슨 바지? 저한테 편한 바지. 다행이다. 왜요? 그 텐트 두 개 있는 거. 그거 봤어? 네.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빠가? 마이린. 뭐라고? 마이린. 그거 아빠 말하기 전에 그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괜히 말했네.